네, 이번 시간부터 보실 부분은 점검실무행정 파트인데요. 일단 점검실무행정 시험 전체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실무행정은 일단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수가 크게 3문항이 출제가 될 거고요. 30점 배점 2문항, 40점 배점 1문항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큰 대문항 3문항이 출제가 될 때 최근 11회부터 15회까지 문제를 보게 되면 뭐 소방 관련 법규 관련된 문제로 크게 1문항, 그리고 건축법 등 해서 기본적으로 또 뭐 화재안전 기준 묶어서 뭐 1문항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 기준, 화재안전 기준하고 점검 항목, 종합정밀 점검 항목, 작동률 점검 항목, 화재안전 기준 이렇게 묶어서 1문항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간에 있는 건축법 등 1문항을 할 때 뭐 이 중에서 예전에 보면 뭐 방화 셔터 관련된 문제라든지 조금 여러분께서 보지 않은 다른 어떤 문제들이 또 출제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 100점 배점 중에서 보면 60에서 70점대 점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다 다뤄봤던 것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던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한 30점 정도의 문제는 조금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점검실무행정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30점을 아예 버린다고 봤을 때 남은 70점 점수대를 확실하게 쓰신 분들이 60몇 점, 뭐 60점대가 나오게 되고요. 그걸 제대로 못 쓰면 50몇 점대가 보통 나오시게 돼요. 점검실무행정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단 점수별로는 그렇게 이제 3문항이 출제된다는 걸 보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냐면 소방 관련 법규 문제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소방관계법이라고 하게 되면 뭐 소방기본법, 공사법,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명칭이 좀 바뀌었죠. 화재 예방,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련 법률, 그리고 위험물, 그리고 다중요업소, 그리고 공공기관 규정, 그리고 고층 건축물, 그럼 자체 점검에 관한 고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방 관련된 법규 문제들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지난 회차 때에도 소방 기본법 문제하고 뭐 3번의 화재 예방 설치주법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출제가 계속 되어 왔던 문제들입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건축법 관련 문제 하게 되면 이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일단 중요한 용어 정리들 한번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기출 나왔던 게 이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게 나왔었고, 어떤 게 나올 건지 수업 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의 소방용품의 현실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파트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공부하기 양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하기에는. 근데 이제 지난 점검실무 서기시공에서 예전에 기출에 뭐가 나왔었냐면 그 헤드 관련된 온도, 표시 색깔 온도 문제하고 헤드에 표시하는 표시사항, 이런 것들이 지금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회차 때 일단 요 파트 중에서는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일단 교재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가지만 좀 골라서 추가로 이제 보시는 걸로 한번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점검기구의 종류 및 사용법 문제가 일단은 요거는 사실 이제 10회 이전까지 이제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 11회부터 15회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중요도가 높진 않은데 일단 기출에 보면 요게 이제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5번에 이제 설비별로 점검 항목, 뭐 점검 순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범위다라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잠깐 보면서 일단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이제 좀 빼내고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될지를 보기 위해서는 기출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소방 관련 법규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그 점검기구 종류, 소방시설을 낼 때 필요한 법적 점검기구 종류 묻는 문제가 1회, 3회, 12회 때 일단 10점 배점식으로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 1회 때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이런 것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작동기능 점검하고 종합정밀 점검의 대상, 자격, 횟수 관련된 문제가 7회차 때 한번 나왔는데 뭐 최근에 또한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 또 개정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개정되고 나서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보니까 이게 7회차 때 한번 나왔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15회, 뭐 16회, 17회는 충분히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합정밀 점검 대상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를 또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중요업소 관련된 문제로 다중요업소에 설치되는 소방실 종류가 9회 때, 그 다중요업소 비상구 위치하고 규격 기준이 10회 때 출제가 됐는데 또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출제된 부분들은 일단 빼내고요. 관련된 유사, 비상구 관련된 다른 기준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6번에 보시는 그 종합증명일 점검을 받아야 되는 공공기관 대상이 10회 때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이 기준이 다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중이업소 안전시설 등의 세부 점검 항목, 요것도 11회 때 출제가 되고, 이후에 사실 요건 개정이 좀 되긴 했는데, 뭐 다시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하고 수업하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이제 관리업자 영업정지 시에 경감 처분 요건 중 경면 위반 사항, 이게 11회 때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 종류 3가지, 이것도 11회 때 출제가 됐어요. 뭐 인근에 일단 11회 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다시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일반 대상물과 공공기관 종합증명일 점검 시기, 뭐 점검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 요게 이제 12회 때 출제가 한번 됐었고요. 뭐 요것도 이제 종합증명일 점검을 받아야 되는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1번에 보시면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수용인원 산정 기준 한번 12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일단 숙박시설의 경우에 일단 수용인원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남은 파트. 예. 그리고 공공기관 종합증명일 점검의 점검인력 배치 기준 13회 때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13번에 보시면 그 초고층 건축물 관련 법규가 신설되고 나서 바로 그 해차 때 일단 시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3회 때 초고층 건축물 정의, 그리고 이때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같은 법에 있는 문제죠. 13회 때. 그때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피난설비 종류 5가지, 그리고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출 기준, 이런 것들이 13회 때 몰아서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95층 건축물 종합방제실의 최설치 개수하고 위치 기준, 이런 것도 13회 때 다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14회 때, 18번에 보시면 복합건축물 구분 항목에서 하나의 건축물의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복합건축물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 뭐 수업 이론 중에 나올 거예요. 14회 때 한번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19번에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소방용품 종류, 이것도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시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닌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뭐 보실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0번에 기존 다중이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요게 이제 한 장 딱 나오는 문서인데요. 요거 한번 출제되었고, 15회 때. 수업 시간에도 한번 이론 때 한번 다뤘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와서, 요게 이제 예전에 이제 15회 때 예상 못했던 부분인데, 소방기본법 파트에서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사항 중, 뭐 지켜야 되는 사항. 요게 사실은 뭐 기본법이나 공서법 문제가 사실은 그닥 크게 중요하게 체크를 안 하고 있다가, 바로 지난 15회 때 여기 한번 12점 배점으로 출제되는 바람에 어느 정도 점수를 좀 많이 깎아먹었던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임시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설되고 나서 나올 걸로 예상이 다 됐던 부분들이고요. 임시 소방시설의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봐주는 소방시 종류 나열하는 거. 이것도 이제 준비가 다 되셨던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밀폐구조 영업장도 딱 신설되고 나서 용어가 딱 나오고 나서 또 바로 출제가 됐는데, 뭐 점수를 너무 짜게 줬죠. 그죠? 1점 이렇게 줬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밀폐구조 영업장의 조건들, 요거 이제 6점짜리로 해서 이거서 이제 놓여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일반 기준, 요게 이제 또 초반에 일단 그 앞번호 때 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작년 시험에. 요게 이제 15점짜리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문제들이 다 소방 관련 법규 문제들, 뭐 소방기본법, 설치유지법, 그리고 고층건축물법, 다중이업특별법, 그죠? 그런 법들 내용에서 일단 시험에 다 출제가 된 내용들이고요. 건축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방화구획 기준, 예전에 이제 8회 때 한번 8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개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연결 통로로 연결되는 경우 해서 뭐 내화 구조로 벽이 없는 경우 기준, 하나의 대상물로 보는 경우, 다시 또 별개의 대상물로 보는 경우라고 해서 여기 10회 때 30점 배점 문제로 건축물의 피난,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 건축 쪽에서 이제 다루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뭐 점검 방법 관련 문제가 기출에 나왔었는데, 일단은 분석표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10회 이전 문제입니다. 10회 이전. 그래서 가로 1번의 펌프실 점검에 관련된 부분 중에 압력 챔버 세팅 방법이라든지, 뭐 성능시험하고 성능시험 곡선, 그리고 펌프 주변 개통도, 그리고 충압 펌프가 자주 기동하는 원인, 그리고 방수시험 했는데 펌프가 기동하지 않은 원인, 그리고 릴리프 밸브 개방압류 조정 방법, 이런 것들이 뭐 저희 수업 중에 이론 수업 중에 다 보긴 하시겠지만
실제 기출에 나왔던 회차가 다 10회 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회 15회까지 하고 10회 이전까지 하고는 좀 극명하게 조금 달립니다. 문제가. 그래서 가로 이번에 옥내서전 점검 방법에서도 방수압 측정 방법하고 방수량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5회 때 출제가 한번 됐었고요.